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저녁 6시 10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한 내용과 미국 지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시황 정리 우리나라랑 미국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요. 내일 매매 계획 간단하게 보고 마지막에 제가 매매한 종목들 관점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뉴스를 좀 보면 추가한 뉴스는 별거 없습니다. 일단 태양광 이슈 바이든이랑 하나그룹이 엮여 있죠. 이거 있었고 장중에 해인 리튬 테마가 상한가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미장 리튬 테마가 급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타이밍에 맞춰서 뉴스를 보낸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매매하지 않았는데 어제 영상에서 보면 이제 상따 할 때 주의할 사항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거기에 의하면 상장량이 불안하면 안 된다. 빵빵해야 된다. 했는데 48에 32, 32억 정도니까 시총 대비해서 이 정도면 빵빵한 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 외에서 상이 풀리지 않았죠. 이게 좀 특징적이었고 나머지는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잡주들 CPI 앞두고 이제 약간 설거지 비슷하게 시세 주고 빠지는 그런 그림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오늘 시황 같은 걸 좀 보면 옵션 만기였죠. 예, 옵션 만기였는데 잘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금투 물량 또 외국인으로 넘어갔고 잘 끝난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오늘 손익은 저 25만 원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일단 금투에 약간 쓰잘데기 없는 그 현물 보유가 시장에는 보통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융투자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수급적인 측면이랑 지수나 이제 수급이나 괜찮다. 우리나라 지수 잠깐 살펴볼게요. 일봉상 코스피를 보면 이 하락 추세 있죠? 주봉으로 봐도 제가 이제 보는 건데 이거를 돌파를 했었어요. 예, 11월에 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하단으로 보면 이런 자리가 있겠죠. 이런 추세가 또 있었는데 상단을 뚫었었다. 근데 다시 내려왔다가 최근에 옵션 만기 변동성으로 쫙 당겼어요. 그리고 다시 또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뚫고서 지지를 오늘 받은 것 같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고점 저점에서 382 자리까지 되돌림이 일단 나온 상태고 여기서 눌렸다 더 갈지 그런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면 쭉 다이렉트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 다이렉트로 간다고 하면 이제 역헤드앤 숄더 모양을 만들면서 가는 그림이 되겠죠. 차트가 괜찮고 코스닥은 조금 시간이 밀려 있어요. 예, 이제 막 여기에 올라온 상태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 훈풍이 본다면 코스닥이 좀 수익률이 좋겠죠. 올라갈 룸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수급적인 것도 매동을 보면 외국인이 오늘 물량 받은 것도 괜찮고 이탈이 없다. 일단 코스피는. 코스닥은 이제 좀 반대매매 신용 잔고 좀 털고 하느라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쭉 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수급도 좋다. 그래서 코스닥 물량 다 안 팔았다. CPI 이후 상승 하락 실현 이유가 있는데 그거예요.
외국인이 결국 들고 있는 현물을 어떤 마중물로 해서 이제 외국인 기관의 특징, 뭐 그런 거 아시죠? 이제 상승장에서는 얘들이 계속 사고 하락장에서는 계속 팔아요. 예, 일관성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계속 사는 출발점일 수가 있다. 상승 시나리오는. 하락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산 걸 팔았을 때 시장 충격이 또 클 것이다. 예. 그러면 정말 신용장고가 뭐 14조, 13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또 반대 매매 연이어서 터지고 그러면 추가 하락하고 그런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데, 여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CPI 결과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장과 어떤 통화, 그리고 미채권 이걸 좀 볼게요. 미장을 잠깐 좀 간단하게 체크하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위로 이미 뚫었지만 이제 S&P 500은 이제 오늘 여기를 아마 뚫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이겨내고 올려주는지 저항 맞고 내려오는지 그게 중요할 거고, 나스닥은 S&P 500보다는 확실히 밑에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이제 미국 S&P 500 코스닥 아니 나스닥에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대충 느낌 그려지시죠.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지수 차트를 봤을 때 그런 거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달러 약세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데, 요게 역사적으로 보면 얘가 푹 솟고 꺼지고 푹 솟고 꺼지고 이걸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번에도 그렇게 가는가? 그래서 달러 인덱스 뭐 100 이렇게 가면 자산시장에는 호재죠. 예. 그래서 통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 동시에 통화가 이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 원화는 강세가 되죠.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입 물가 내려가고 하면서 원화 강세니까 우리나라 또 가게 물가 잡히고 뭐 가게들도 좀 저소득층도 숨통 좀 트이고, 나중에 또 이제 금리 인하기 되면 또 경제 또 돌아가겠죠. 그래서 통화, 돈의 가치, 그리고 각국 간의 그 상대적인 통화 가치 이걸 좀 유심히 보시고, 그리고 채권 금리 지금 뭐 파동이 있어요. 5파 그린 다음에 ABC 지금 해서 좀 내려올 자리가 있지 않나, 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가면은 호재죠. 예. 채권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주식이 싸죠. 그러면 주식을 또 보유한 현금으로 기관들이 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채권, 통화 이게 더 중요하다. 뭐 오늘은 밤은 CPI가 있으니까 그래 너가 중요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화와 채권이 엄청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유심히 보세요. 예. 특히 원화 같은 경우 원화가 강세여야 이제 외국인이 또 코스피를 계속 사게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좀 전체적인 걸 얘기를 했고, 내일 매매 계획은 단순합니다. 예, 상승하든 하락하든 또 주식을 팔아주자. 예. 올라가면 미장이 떡상을 하면 갭이 많이 뜨겠죠? 그러면 익절을 해주는 거고, 미장이 떡락을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죠? 또 우리나라 내일 주봉 마감이에요. 금요일이니까. 그러면 또 팔아야 된다. 남들보다 빨리 팔아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앞으로 미국 실적 시즌, 지금 실적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PPI, 이건 중요도가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월 말에 FOMC가 있고, 우리나라는 또 다다음 주에 설 연휴가 있어요. 연휴가 있다는 건요, 돈이 묶이잖아요, 주식시장에. 그럼 유동성이 여기에 묶이면은 돈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손해예요. 예, 자산가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설 명절, 추석 명절 전에는 약간 증시가 약해요.
그러니까 좀 또 빨리 팔아주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오버나잇 장점 이런 거 있는데 똑같습니다. 예, CPI 결과에 따라서 뭐 갭상승 먹거나 갭하락 맞거나 둘 중 하나다. 그 대신 오버나잇을 할 거라면 주도주를 들고 있으면 걱정이 별로 없다. 그럼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얘기를 좀 미리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전업을 하면서 시장을 느끼고 있죠, 몸소. 그래서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상승장 분위기를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물려 계셔서 뭐 주식 시장도 안 보고 그냥 올라가면 잠깐 보고 끄고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본전 오면 홀라당 팝니다. 근데 그 본전이 상승장의 시작점이 은 아니어도 더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남들 돈 번다, 나, 야, 얼마 벌고 있다 할 때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팔고 나니까 이제 비싸 보여요, 여기가. 예. 비싸 보여서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지금 기피하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떠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보통 기회가 옵니다. 예,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이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뭐 코인이나 부동산도 뭐 저점은 알 수는 없지만 계속 관찰을 해야 그게 보인다. 좀 이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럼 끄고 오늘 매매한 종목 복귀할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한 건 대원 미디어. 자, 얘는요, 시가에 팔고 안 받습니다. 자, 이거 차트 갈 것 같다 했죠? 한 번 더 눌렸다가 가거나, 아니면 바로 가거나, 갭으로 갔어요. 이건 뭐 기다릴 필요도 없죠? 시가를 뭐 5%씩 띄워주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챙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이 여기서 다 났어요. 자, 그리고 제주은행. 제주은행은 얘도 보유 주식을 이제 좀 덜어준 건데, 저는 이거, 얘가 한번 갈 때 잘 간다. CPI도 앞두고 있는데 좀 시원하게 싸주면 안 될까? 기다렸어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제가 팔고 싶은 자리는 12,000원대, 뭐 이런 데, 900원 정도부터 팔고 싶었는데, 이때 그냥 다 던졌으면 1.5%거든요, 수익이. 네, 아쉬워요. 1.5에서 2%는 먹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불타기도 했단 말이에요. 눌리면 더 사야지. 그래서 이걸 딱 흔들다가 쫙 추가적인 파동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일 금통위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냥 들고 있습니다. 금통위 내일 한국 금리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고 있다. 물량은 오늘 많이 정리 못했다. 좀 아쉬워요. 그다음에 셀바스 AI. 예. 어제 시간에서 챙겨서 만족스럽게 팔고 나왔는데 오늘 또 갭도 좀 잘 떴죠. 슈팅도 좀 주고 그리고 나서 제주은행이랑 똑같아요. 한 번 더 쏘지 않을까? 그래서 돌파로 잡았다가 물타기를 이게 한 겁니다. 한번 제가 시가 돌파할 때 잡았어요. 근데 호가가 여기가 쫙 빠지면서 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됐다. 이거 물타기에서 나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원래 대부분의 주식을 정리하고 얘를 안 보려고 했는데 이거에 낚여서 지금 물을 좀 탔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한 타임 샀는데 짜증나네. 근데 이걸로 많이 벌었죠. 20만원, 8만원. 요거는 왜 마이너스로 뜨냐? 아닐 텐데. 이게 이제 들고 온 물량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날 사서 산 물량이 있으면. 이날 사가지고 이날 이때는 850주 팔았는데 2000주 팔았잖아요. 이날 좀 올라올 때 더 사서 마이너스 찍힌 거죠. 이날도 벌었어요. 좀 아쉽네.
그리고 비트나인 얘도 이제 떠오르는 녀석이죠. 비트나인은 샀죠 어제. 그래서 더 밀리면 산다. 근데 안 밀려요. 근데 외국인이 이걸 지금 모으더라고요. 그래, 또 갈 수도 있겠구나. 일단 오버나잇 하겠다. 그래서 얘도 그냥 들고 있습니다. 손실 중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차트 괜찮아요. 예, 이런 게 좀 비슷한 게 셀로메드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 좀 가능하거든요. 죽더라도 윗꼬리 하나 남기고 가능하다. 이거 좀 이런 거랑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중에 얘 움직임은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리봇 에브리봇은 얘도 손실 중인데 좀 이런 그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장이 안 좋아서. 근데 여기가 또 중요한 지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일 뭐 개파락하고 가든가 아니면은 시가 위치 좀 갭 떠서 좀 돌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내일 이 종목 안 갖고 있다면 오늘 음봉 돌파할 때 또 돌파로 사볼만 하겠죠.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붙었진 않지만 있긴 하니까 요거 뚫어주는 거니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얘를 보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K사인. 얘도 좀 시외 막타임에 마지막 매수를 해봤는데, 제가 장중에 이거 설명했어요. 이거는 그냥 정찰병으로 산 건데, 올라주면 팔게요 했는데, 이제 얘가 더 빼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얘 안 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후까지 질질 흘렀는데, 이렇게 되면 물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얘가 좀 좋게 끝나려고 했으면 이거 한번 해서 여기 물린 사람들 좀 구조해 준 다음에 하다가 이제 밀렸어야 됐는데 이게 좀 이렇게 하더라고. 얘가 이제 줌인터넷 이런 애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시간 외에서만 얘를 움직일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별로죠. 시외에서만 올리는 애들은 좀 별로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화일약품. 얘는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시외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하프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 지질 흐르다가 외국인이 그냥 이걸 이 자리에서 잡아 먹었어요 물량을. 그래서 얘들이 이거를 저가에 일단 지금 잡았는데 이틀 연속 쏴줄지. 이게 개인이 있는 세력이 있는 거는 같은데 봐봐요. 이게 100만, 1000만, 50억을 두 번 샀단 말이에요. 개인 창구에서. 그게 9일, 6일입니다. 9일, 6일. 이틀이네. 그러면 평단이 이쯤 될 텐데, 여기서 지금 10%가 넘게 밀렸는데, 거래량 터진 양봉이 안 떠요. 진짜 그냥 이거를 엄청 큰 그림으로 흔들 건지, 진짜 주봉 단위로 봐야 하는 건지, 좀 어렵네요, 움직임이. 거래량이 이번 주 거의 없죠? 한번 쏴볼만 한데, 제가 이걸 왜 버티고 있냐면은, 제일파마 홀딩스 같은 걸 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하다가 쌓는 거. 근데 이게 내일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대 양봉이.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는 이렇게 해서 끝냈고요. 25만 원을 챙겼지만 또 셀바스 AI 뭐 함부로 사고 해가지고 또 손실이 좀 평가 손실이 생겼는데 뭐 에브리봇이나 제주은행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비트나인 이런 거는 뭐 제가 예상한 하락분이라서 상관없는데 화일약품이랑 셀바스 AI 때문에 약간 지금 신경이 곤두서게 되네요. 일단 미장이 좀 좋게 끝났으면 좋겠고 오늘 밤에 뭐 미국 주식이라던가 뭐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코인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소액으로만 하시고요. 줄 때 챙기세요. 예.
이게 빔으로 떡상에서 올라가는 것 같아 보여도 종가까지 또 1A로 내릴 수도 있고요.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또 말아 올려서 종가에서 그냥 보합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